안녕하세요, 철인간호사입니다. 오늘은 두 가지의 증후군과 두 가지의 염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타이티스 하는 게 우리가 염증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 주야라고 하셨던 거, 달리기 할 때 주야라고 했던 거 기억나세요? 발을 30도, 약 30도 각도로 만들어주고 착지를 했을 때 미드풋 착지, 그리고 뒤로 미는 거는 NO, 하지 말라고 얘기 드렸고요. 다리 미드풋에 이렇게 닿자마자 뒤로 안 차려면 어떻게 되냐면 허벅지를 들어 올린다는 느낌으로 하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들어 올리셔야 돼요. 들어 올리시고 지면에서 과도하게 허벅지로 올리시는 거는 정말 좋지 않아요. 올리시면은 어쨌거나 다리가 내가 힘을 주게 되면은 앞 정강근을 이용해서 이렇게 힘이 들어가죠. 굴곡이 져요. 플렉션이 되죠. 익스텐션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또 앞정 공간에 힘이 들어가요. 이 운동을 하시게 되면 앞 정강근에 무리가 가거든요. 뛰시는 분들 보면 나는 뛰었는데 왜 앞 정강근이 아플까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사용을 많이 하셔서 그래요. 저희가 이거를 많이 사용 안 하려면은 발을 지면에 스치듯이 오는 거예요. 저희가 뛸 때 허벅지를 과도하게 들어 올리는 거는요, 보강 운동이나 체력의 보충을 하기 위해서 운동을 할 때만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는 거고요. 그 외에는 실질적으로 실전에 나가서 대회라든가 우리가 조깅을 장거리를 뛴다거나 했을 때는 적은 동작으로 큰 효율을 내기 위해서 보강 운동을 하는 거고 자세를 변경해 주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올 때는 다리를 스치듯이 그냥 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앞 꿈치를 미드풋 자세를 유지하기 위해서 과도하게 앞 정강근을 이용해서 들어올리지는 않거든요. 그대로 이 30도를 유지하는 데 그대로 오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붙어요. 이런 식으로 붙어서 요거, 자, 요거, 그리고 요거, 자, 이런 게 있죠. 오늘은 제가 과학적 근거에 바탕으로 한, 그리고 합리적 합의에 의한 근거로 한 거를 배경으로 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뇌피셜로 얘기를 드리면 정말 그건 부상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거고, 여러분한테는 정말 좋지 않은 결과를 드리는 거기 때문에 과학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거, 그리고 모든 사람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운동선수, 그리고 운동과 관련된 건강을 관리하시는 재활치료사도 있으실 거고요. 이런 분들의 합리적 합의에 의한 그런 근거를 바탕으로 해서 영상을 통해 알려드릴 거예요. 일단 이 앞에 우리가 정강이 근육이라고 하는 데를 좀 설명드릴게요. 여기를 티비알리스 안테리어 머슬이라고 하죠. 여기에 보면 손으로 보면은 만져지는 데가 있어요. 이게 앞 정강근이에요. 이 앞 정강근은 쭉 내려오다가 이쪽 타자리라고 하는 데 붙어요. 그러니까 발등에 붙게 되고, 이 우측에 보면 또 4개의 근육이 내려오거든요. 이 4개의 근육을 보면 두 번째가 이제 엄지발가락으로 해서 엄지발가락으로 이렇게 들었다 내렸다 하는 역할을 해줘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나머지 4발을 담당을 하고요. 4개의 발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담당하고, 그리고 마지막 4번째에는 새끼발가락에 붙어서 새끼발가락을 올렸다 내렸다 하는 플렉션과 익스텐션을 담당하게 되죠. 앞 정강근은 이제 총 그렇게 4가지로 보시면 되고, 이 옆에 2개가 있어요. 안테리어가 이제 이쪽 라테랄 쪽에서 내려오는 건데, 이쪽 척골이 있거든요. 피블라라고 하는 척골에서 다 기시해서 내려오게 돼요. 그러니까 얘네 지금 총 6개는 어떤 걸 담당하냐면 이렇게 발을 들리고 내리고 하는 굴곡과 신전을 담당하게 되죠. 그래서 앞 정강근은 그런 담당을 하는 애들이고요. 이 발 뒤쪽을 좀 돌아가서 보면은 뒤에는 7개가 있어요. 저희가 흔히 이렇게 힘을 줘서 만져보면은 있는 게 비복근이라는 애들이 있죠. 비복근을 절단을 해서 거쳐보면은
가자미를 닮았다고 해서 하는 그 가자미근이 있어요. 그건 많이 들어보셨죠? 가자미근. 그리고 그 안쪽으로 하는 이 무수히 가느다란 또 줄기가 있어요. 나머지 5개가 또 있는데, 그래서 그 많은 부분들은 제가 명칭을 다 소개시켜 드리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허벅지로 들어가게 되면요, 허벅지는 우리가 이렇게 힘을 줘보면 만져지는 애들이 있죠. 예, 무슨 불꽃마크처럼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리고 또 이런 식으로 감싸주는 애들이 있어요. 여기에는 이제 우리가 대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총 4개가 하나로 얘기를 해서 대퇴 근육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옆에는 이제 우리가 이쪽 비근이라고 하는 애가 있고요. 또 이쪽으로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장경인대라고 하는 애가 또 지나가고요. 장경인대는 티비아 쪽으로 해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뒤쪽 허벅지를 보면 여기도 총 3개로 봐야 되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햄스트링을 포함한 총 3개가 있어요. 우리가 보면 이쪽에 흔히 만져지는 게 있죠. 이게 허리근이 있거든요. 허리근 2개가 내려와서 붙어 있고요. 골반 쪽으로 들어가면은 우리가 안쪽에 이 뒤쪽으로 해서 모음근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예, 좀 민망한데 아무튼 이쪽으로 내려가는 모음근 5개가 있고요. 자, 슬개대퇴 증후군이란 앞에 있는 이 슬개골하고 이 대퇴골하고요 연결이 돼 있어요. 근데 얘네가 과도하게 30도 각도를 유지하지 않고 굽혀주게 되면은 당연히 움직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마찰을 주겠죠. 그러면서 통증과 염증을 유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30도 각도를 유지하라고 얘기 드린 거고요. 뒤꿈치를 차지 말라고 한 이유는, 잠깐만요, 옷 좀 벗을게요. 뛰고 났더니 추워가지고 옷을 제가 입었더니 잘 안 보이네요. 뒤꿈치를 뒤로 밀지 말라고 한 이유는, 뒤로 밀게 되면은 어쨌거나 뒤꿈치에 있는 우리의 가장 강력한 폭발적인 힘을 낼 수 있는 아킬레스건이 있죠. 과도한 압박이나 스트레스를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쪽에 아킬레스 건염이라는 게 생겨요. 우리가 이 건염이라고 하는 게 무시 못하는 게, 이 끝에 발꿈치라고 하는 이 발꿈치와 이 족저근막은 연결이 돼 있어요. 같이 미드풋 자세를 또 유지하지 않게 되면은, 저희가 앞꿈치나 뒤꿈치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는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쌓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염이 생겨요. 그럼 앞부분으로 해서 통증이 또 오게 되고요. 이 앞꿈치 착지를 했을 경우에도 족저근막염의 원인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미드풋 착지, 30도 유지, 뒤로 밀지 말라고 하는 이유가, 허벅지 근육을 사용해서 슬개대퇴 증후군을 피하고 옆에 굽히게 되면은 장경인대가 지나가잖아요. 장경인대는 이 피블라라는 인대가 연결돼 있어요. 장경인대가. 이것도 굽히게 되면은 옆에 부분에 쓸리게 되거든요. 과도한 마찰 때문에 염증이 생겨요. 이걸 우리가 장경인대 증후군이라고 하고요. 이 염증 유발은 바깥쪽도 그렇지만 이 안쪽도, 여기를 메디알 리가멘트라고 하고 이쪽을 라테랄 리가멘트라고 해요. 2개의 큰 뼈를 연결해주는 이 인대가 근육과 같이 다 싸주고 있는데, 이거를 과도하게 움직이게 되면 마찰이 생겨요. 그래서 이 메디알 리가멘트라고 하는 이 안쪽 인대와 바깥쪽 인대 보셨을 때 움직임을 계속 가지게 되면 마찰이 생기면서 염증과 통증을 유발하겠죠. 바깥쪽에 비해서 안쪽은 20배 정도가 약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쪽 부상에 입는 경우가 더 많고요. 통증을 유발하시는 분들은 이쪽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자, 30도 각도와 뒤꿈치 차지 않고 하는 각도, 뒤꿈치를 차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단 이 4가지 부상에서는 벗어나실 수 있어요. 인체는 206개의 뼈와 600개 이상의 근육으로 이루어져 있거든요. 이 많은 것들이 서로 상호작용을 해서 우리가 달릴 때 제대로 힘을 줄 수 있게 해주고, 신체선을 바르게 해주고, 또 보호해주는 기능도 해주고, 다양하죠.
여러분들의 자세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트레이드밀에서 한번 뛰어보세요. 옆에서도 촬영을 한번 이렇게 해보시고요. 뛰실 때 촬영을 해보시고, 그리고 뒤에서 뛰실 때도 촬영을 해보세요. 그럼 이 뒤가 이런 식으로 꺾이나 이런 식으로 꺾이나 이런 부분들을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다리가 짝다리는 아닌지, 과도하게 안쪽으로 굽힘이 됐는지, 아니면 한쪽만 안쪽으로 굽혀지고 또 한쪽은 이렇게 있는데 한쪽은 또 바깥쪽으로 되어 있지 않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영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어요. 보통은 아치 쪽이 무너져서 안쪽 굽힘으로 이렇게 눌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런 식으로 눌리는 경우가 많아요. 이런 식으로. 예. 이런 부분들은 아치 부분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계속 평발화가 되는 거예요. 평발이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우리 축구계 유명한 박지성 선수가 평발이잖아요. 평발이 왜 안 좋냐면 이 발 뒤꿈치에는 쿠션이 있어요. 얇은 지방층이 있거든요. 얘가 쿠션 작용을 해주면서 보호 역할을 해주는데, 평발은 아치 부분이 받는 충격을 그대로 다 받아요. 거기다가 이 쿠션이라고 하는 거는 이 힘을 받쳐주는데 한계가 있거든요. 저희가 장거리를 뛰게 되거나 뭐 급격한 과도한 운동을 했을 경우에 받는 충격을 받는 게 한도가 있기 때문에 족저근막염에 노출되는 게 굉장히 심해요. 박지성 선수의 그 평발은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평발 환자분들이 오시잖아요. 근데 보면은 평발은 선천적으로 있으신 분보다는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경우가 더 많아요. 네, 모르셨죠? 아셨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평발의 아치 부분이 충격을 흡수해 주는데, 이 부분을 계속 살려주는 운동을, 그러니까 마사지라든가 보강 운동을 해주지 않으시면은 얘는 계속 무너져서 결국은 평발이 돼요. 그럼 당연히 족저근막염에 노출되는 뭐 이런 케이스가 되겠죠. 근데 그렇게만 되지 되면 상관없는 건 아니지만, 일상 활동을 하는데도 통증이 심해지시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죠. 저희 병원에서는 라이스라는 걸 좀 많이 쓰거든요. 라이스가 R이 레스트고요, I는 아이스, 그리고 C는 컴프레션, 그리고 E는 엘리베이션이에요. 저희가 뭐 부상을 입거나 그러면 어쨌거나 에데마가 생겨서 부종이라든가 붓기가 생기잖아요. 그 부분을 심장보다 높게 올려주게 되면은 그 부분은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압박을 해주는 이유는 그쪽으로 혈액순환을 모아주는 기능도 하고요. 그리고 과도한 움직임이나 이런 거를 방지해주는 역할은 프로텍션의 역할도 하고요. 그리고 아이스를 해주는 부분은 진통제를 먹어서, 저희가 근이완제라든가 진통제를 먹어서 염증을 줄여주는 한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또 한 가지는 병원에 가지 않아도 아이스팩을 대주면 찬 거 자체가 진통에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사용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레스트, 제일 중요하죠. 여러분은 항상 운동을 하시고 난 이후에 관리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냥 스트레칭하고 마무리 운동하고 끝내시나요? 네. 저는 또 한 가지의 방법을 쓰는데요. 스트레칭이나 마무리 운동을 해서 근육을 점차적으로 달래주면서 내려오는 게 맞아요. 근데 집에 와서는 전 또 한 가지 해주는 게 마사지거든요. 그 마사지 영상은 제가 바로 다른 걸로 덧붙여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마사지를 했을 경우에 오는 효과는 일단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거나 저희 신체 활동을 할 때 부담이 없게끔 다시 리셋 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마사지를 통해서 어떻게 하는지 여러분도 한번 같이 사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신 분이 계시다면 부부 금술도 좋아지니까 서로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안녕.